네일샵 대나무 숲 이야기. 70대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사랑. 네일샵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수많은 삶이 스쳐 지나간다. 나만의 대나무 숲인 이곳은 그들의 이야기가 쌓이는 곳이다. 그리고 오늘 그 숲에 새로운 이야기가 심어졌다.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할머니 윤순이 할머니였다. 순이 할머니는 단골 손님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찾아오셨다. 올 때마다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굵고 깊은 주름, 조금씩 굽어가는 손가락 마디는 그녀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했다. 다른 손님들이 화려한 색깔을 고를 때 할머니는 늘 단아한 베이지색이나 연분홍색을 골랐다. 손톱 끝에 작고 고운 꽃 한 송이를 그려드리면 할머니는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아유 곱다. 곱네.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의 손톱에 젤을 바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다. 할머니,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 손이 더 고와지셨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는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남자를 만나.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나는 순간 손놀림을 멈췄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 영감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혼자 있으니 외롭고 문득문득 서러운 날이 많았어. 할머니가 만나는 남자는 그녀보다 2살 위인 김씨였다. 김씨는 문화센터에서 사교 댄스를 배우다 만난 멋쟁이 할아버지였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에 단정한 셔츠를 즐겨 입고 늘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살뜰히 챙겨주었다고 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그만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70대에 만난 새로운 사랑이라니.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70대 할머니가 털어놓는 솔직한 고백에 나는 그저 압도되었다. 그 복잡한 감정은 곧 궁금증으로 바뀌었다. 대체 할머니는 왜, 어떻게 이런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그런 나의 침묵을 이해라도 한 듯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김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줍어하는 소녀 같았다. 이 사람은 참 다정해. 내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나한테 용돈도 챙겨줘.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그 눈빛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쁜 눈빛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할머니에게 그 용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자존심이었다. 아들이 주는 생활비만 가지고는 눈치 보여서 뭐 하나 제대로 못 사.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늙은이가 되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김씨에게 받은 용돈은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떳떳하게 내 돈으로 샀다고 말할 수 있는 작은 권력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버팀목이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손톱을 가꾸고 예쁜 옷을 사입으며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고 있었다.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거 할 생각도 못했지. 늘 허름한 옷 입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으니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헌신하며 살아왔을 할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삶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가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 할아버지는 왕년에 공직에 계셨대. 그래서 그런지 매너를 갖추고 있고 아주 섬세해.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카톡도 꼭 보내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서 챙겨주는데 그런 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관심이라서.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되는 일상,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해내야만 했던 집안일, 그리고 가족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존재. 김씨와의 데이트는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게 해주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우리 영감은 말끝마다 버럭 화만 내고 한 번도 다정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 여자 손 한 번 잡는 것도 어색해했지. 그런데 이 사람은 말도 예쁘게 하고 옷도 늘 깔끔하게 입고 다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서 챙겨주는데 그런 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관심이라서. 할머니의 손톱에 붉은색이 아닌 연분홍색을 칠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손톱은 깔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에게 김 씨와의 관계는 단순히 금기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늙고 외로운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자 잃어버린 자존심과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아준 구원이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내게 김씨 할아버지의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내 핸드폰을 꺼내셨다.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조작이었지만 톡톡 화면을 누르는 손끝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리고는 내게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내미셨다. 이것 좀 봐.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준다니까. 화면에는 서툰 이모티콘과 함께 깔끔한 글씨로 쓰인 메시지가 보였다. 순희씨, 오늘도 하루 잘 보내고 저녁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게나. 오늘따라 순희씨의 고운 미소가 더 보고 싶구려. 멀리서나마 내 마음 보낸다. 사랑해. 할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진첩을 뒤적이기 시작하셨다. 이 사진도 한번 봐. 이 사람이 보내준 건데 어때? 멋있지?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계셨다. 은빛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흩날리고 있었지만 깔끔한 베이지색 재킷과 잘 다려진 셔츠가 그의 품격을 드러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약간 옆으로 돌아선 포즈는 마치 화보 속 모델 같았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연신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맨날 산에 가도 허름한 등산복만 입고 다니던 나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낸다니까.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해졌고 눈가에 잡힌 미세한 주름들은 깊은 행복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나는 그 메시지에서 할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받는 기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내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고 눈가에는 맺히지 못한 눈물이 어려 있었다. 저번에 김씨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지 뭐야.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고. 순간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쏜살같이 가버리더라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이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은 당연히 먼저 챙겨야 할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이 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토록 따뜻했던 그의 손이 차갑게 식는 순간 그분의 사랑은 한순간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 듯했다. 할머니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려 했지만 이미 한번 금이 간 마음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괜찮아, 당연한 일인데 뭘 하고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여렸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드릴 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그녀의 손에 얹힌 붓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도 김씨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오는 행복을 놓지 못했다.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겠나 싶고. 그녀의 말에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조금의 이기심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톱에 바르는 연분홍색 폴리시가 마치 그녀의 복잡한 감정처럼 여러 겹의 색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다. 맑고 깨끗한 겉모습 아래 겹겹이 쌓인 인생의 그림자.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더 이상 놀라움이나 판단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톱의 섬세한 붓질을 이어가는 동안 그 연분홍색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가 꿈꾸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젊은 날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붉은색처럼 격정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수수하지만 고운 색. 마치 처음 겪는 풋사랑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연분홍색 손톱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행복과 함께 덧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슬픔이 공존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그녀의 손톱에 탑코트를 바르는 마지막 작업을 했다. 반짝이는 탑코트가 연분홍색을 감싸자 할머니의 손톱은 한층 더 생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 반짝임이 할머니의 삶에
잠시 찾아온 빛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김 씨와의 관계가 가져다준 죄책감과 윤리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복잡한 인생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그녀가 원하는 색깔을 더씹혀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샵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말씀하셨다.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 못해. 며느리 얼굴 볼 낯이 없지. 동네 친구들은 다들 남편 자랑만 하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꺼내면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하고. 그녀에게 샵은 비밀을 털어놓아도 누구 하나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대나무 숲이었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비밀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사람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더 이상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아드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다음 달에도 샵에 오셨지만 손톱은 큐티클 정리가 전부였다. 그녀의 손은 다시 예전처럼 조금은 초라해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여느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대나무 숲 깊숙이 묻어두었다. 70대 할머니의 외로움과 행복 그리고 죄책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나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모순을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네일샵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다음 손님을 기다린다.